볼리오티아 기억하십니까? 외워두세요. 우간다 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때 접선의 방정식 하듯이 함수의 미분의 응용, 활용 당연히 어디다가 응용하고 어디다가 활용하겠어. 미분을 배워서 우리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미분을 배운다고 했었지?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새로 공부하는 내용들의 콜라보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갈 숙제도 그래프 그리기. 너는 이미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250문제였나? 꽤 나왔었죠 그때? 네. 그래서 오늘 그거 이따가 받아가시는데요. 잊지 말고 꼭.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천천히 같이 복습부터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250문제 언제까지? 월요일까지요. 네? 월요일까지. 자,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예전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공부했었을 때 그 수투 미적분 1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떻게 그걸 정의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가 어떻게 정의가 됐죠? 아이고, 항상 청개구리야. 내가 절대로 그렇게 도함수 얘기 꺼내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함수의 증가의 정의가 뭡니까?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면 주어진 그 구간에서 그럼 이제 그때 그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엔 도함수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간다고. 즉 얘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미분 가능하든 미분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증가 감소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함수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오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투 때 미적분 1에서 다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할 때는 언제나 도함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는 했죠. 왜? 그거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함수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수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다 언제나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가 감소를 논하기 위해서 이 증가 감소의 정의에는 도함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가의 정의가 뭐다? 주어진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 속한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 fx2 얘가 더 크다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어떤 주어진 구간에 속한 x1, x2에 대하여 그 x1이 x2보다 더 작을 때 fx1이 fx2보다 더 작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 그러니까 이미 x1, x2에 대하여 언제나 다 그 조건이 만족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도함수랑 전혀 연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뻥 뚫리고 여기 딱 칠해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증가인 거야. 그쵸? 이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좀 떨어졌나? 떨어지고 싶진 않았는데 네, 대충 이렇게요. 그래서 도함수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보통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랑 이 증가의 정의랑 같이 어떤 좀 포함 관계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증가의 정의를 만족하지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아예 똑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증가의 정의를 만족하는데 f'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이 있었어. 그게 뭐였었죠? y는 아이 다 까먹었어.
이게 뭐야? 증가의 정의 만족해 안 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지금 이 증가의 정의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대답. 네. 네, 그쵸. 증가의 정의 만족해요. 근데 F'이 언제나 0보다 큽니까? 이 실수 전 범위에서? 어디가 문제가 돼요? 0에서 문제가 되잖아. 0에서는 얘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래서 증가라는 것과 F'이 다 쓰자. F'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이 증가라는 말이랑 서로 동일한 말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또 어디서 생겨? 상수함수. 이걸 만족하는 것은 상수함수도 있어요. 상수함수도 언제나 F'X가 0,0,0,0,0,0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증가예요? 이 범위, 이 정의를 만족시킵니까 얘가? 아니잖아. 따라서 F'이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더 큰 범위죠? 그쵸? 그 안에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 그 속에 F'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수함수가 대표적인 녀석이었고 이 범위에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 같은 것이 이제 주요한 예시가 됐었죠. 이게 우리가 수투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증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걸로 이야기를 해도 이걸로 이야기를 해도 뭔가 문제가 돼.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증가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소는 당연히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복습. 극대극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볼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에 대해서만큼은 어차피 이 예시가 배제가 된 거니까 그때는 얘랑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의 판정법으로서는 적어도 프라임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걔는 증가한다는 게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정법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었죠. 그것까지 그냥 추가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다시.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습. 극대와 극소. 극대극소는 뭐였어요? 정의가 어떻게 됐었나요? 이것도 또 청개구리마냥 또 F'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시작하면 안 된다요. 극대극소가 뭐였죠? 왼수들 진짜. 야, 너네 몇 달 전에 시험 봤었던 부분이잖아. 극대극소가 뭐야?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어떤 특정한 점을 포함해서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때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 함수값이라면 극대, 가장 작은 함수값이라면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도함수, 뭐 미분계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뭐 미분 가능성, 연속성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가 안 나오죠. 네, 그래. 그래서 극대. 아니, 극이 뭐야? 극대. 뭐 극소는 반대니까 생략. 뭐 예를 들어서 x는 a라는 점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어떤 그 포인트에서 따지는 거지. 우리 아까 전에 그 증가감소는 구간에서 따지는 거였다면 극대극소는 포인트에서 따지는 거니까. x는 a에서 극대라는 그 말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아요. 그걸 이제 표기상 a-h, a 플러스 h라고 하는 열린 구간을 잡는데 이때 h는 아주 작은 양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잡았을 때 그 범위 내에서 fx보다 fa가 언제나 더 크거나 같으면 그럼 그때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를 포함한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H는 아주 작은 양수예요. 그냥 적당히 작은 양수가 말고 그냥 아주 작은 양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거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극소는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좁은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됐죠? 할 수 있겠나? 네,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극대극소를 좀 따져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뻥 빵꾸 뚫어놓고 여기에 점 땅 찍어놓으면 자, x는 a에서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극소. 얘가 제일 작잖아. 얘를 포함한 가장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제일 막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소지. 뭐야 이거? 극대. x는 a에서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소. 여기 위에 적혀 있으면 극대. 그렇죠?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확실해? 극소? 네, 오케이.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불연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없이 우리는 극대 극소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인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뻔히 눈에 보이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여기 최정상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극대겠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가장 최하단 부분이니까 거기가 극소겠죠. 그러니까 연속인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기 그리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불연속인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좀 까탈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의식하고 조심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수투 때 공부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또 여기서 판정법까지, 우리 그 아까 증가분석 판정법 얘기했듯이 판정법도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큼은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갖다가 음의 값을 가지면 뭐겠어? 극대 음의 값을 갖다가 양의 값을 가지면 뭐겠어? 네, 극소를 갖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 극소가 결국 도함수가 플러스, 도함수가 마이너스, 도함수가 마이너스, 도함수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곤 했었습니다. 결국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으니까, 그치?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이계도 함수가 뭐라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 할 때 이계도 함수 하면서 딱 한 문장 정리하고 끝내버렸어. 이계도 함수는 뭐? 미분 2번 한 거. 맞아요. 그냥 이계도 함수는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분 2번 한 거예요. 2번 미분한 걸 이계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즉 F'을 가지고 F의 무엇을 판단하고 판정하고 했었냐면, 도함수의 값 F'이 플러스일 때 이 F는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F'이 마이너스일 때 F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그냥 올라가냐 떨어지냐 미래에 대한 방향성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었어. 그래서 도함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지 현재 위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무엇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무엇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 미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야. 도함수가 향후 어떻게 되어갈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은 도함수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 가겠어? 네, 도함수 값이 점점 커질 거야.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도함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실제로 그 친구가 양의 값을 갖고 있는지 음의 값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 대신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시면 300페이지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극값을 갖는 후보들은 누구라고 했었지? 극값을 갖는 후보들. 너네들 극대극소 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일단 미분해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찾잖아. f'x가 0이 되는 그 x값들을 쫙 찾아봤어.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극대극소를 선택했잖아.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것 가지고 극대를 갖는 지점, 극소를 갖는 지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대요. 자, 생각해 봐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게. 도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자, 그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지를 먼저 이야기해보면 여기요. 뭘 가져요? 극소, 극대, 극소, 극대를 갖죠. 아, 그러면 이계도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와 베타랑 감마랑 델타가 각각 어떤 것들을 이계도 함수 값이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계도 함수는 어떤 값이었겠어? 플러스.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계도 함수가 무슨 값을 가졌겠어? 도함수 값이 0을 갖고 있는데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를 갖게 되면 위로 관통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 도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어. 그럼 아래로 돌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x의 값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뭐 두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때 이계도 함수를 조사해 봤어요. 각각의 포인트에서. 근데 이계도 함수의 값이 양수로 나왔다. 그럼 극대야 극소야? 극소. 음수로 나왔다. 극대야 극소야? 극대. 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라는 부분이 지금 그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헷갈리냐 안 헷갈리냐? 이거 말하면서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쵸? 왜 헷갈려?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야? 뭔가 반대 느낌이잖아. 아니,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하면 플러스 뭔가 플러스 하면은 좀 이렇게 증가, 좀 커지는 거, 그런 큰 거, 극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흘러가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계도 함수 가지고 극대 극소 판정할 때는 꼭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항상 아까 우리 그렸던 그래프 있죠.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0을 갔는데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야. 그럼 상향 돌파. 항상 상향 돌파. 이걸 떠올리세요.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야. 상향 돌파.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야. 하향 돌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냐에 따라서 이게 마뿔 극소, 뿔마 극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서 판정을 내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극소인데 여러분들이 극대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꼬여. 그래프가 자꾸 안 그려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는 부분 공부할게요.
우리가 사실 수투를 공부할 때는요, 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만 알아도 충분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함수가 되게 어떻게 생겼으니까? 단순하게 생겼잖아. 예상 가능하게 생겼죠. 어디서 꺾이는지만 잘 알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너무나 자명하게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극대극소를 갖지 않고 그냥 꾸불꾸불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무쌍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이제는 나올 거 아니야. 다양한 함수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극대극소 값은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다항 함수는 물론 중간에 막 꺾이고 막 뭐 하고 지랄하는 그런 함수도 있긴 있었어. 예를 들어 사차함수를 그려봤을 때 뭐 이런 녀석들이 메인 일반적인 녀석이었지만 이런 녀석들도 있었고, 그거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런 녀석들도 있었고, 조금 더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들도 있었잖아. 그치? 그쵸? 응. 그러니까 그 값을 하나만 갖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다이나믹하게 나타날 거라고. 실제로 어느 곳에서 극값을 갖는다 하면 대강 우리는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왜 지랄밖에 이렇게 막 꼬이는 그런 함수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극값을 갖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정보 중 하나로 알고 싶은 게 오목과 볼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목과 볼록은 뭘 뜻하는 것이냐? 요런 거. 요런 부분을 이제 오목 혹은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느 쪽으로 볼록한 것 같아요? 1번 위, 2번 아래. 어느 쪽으로 볼록해? 아래. 요거는요? 위, 아래. 위, 그쵸? 볼록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기 쉽다. 오목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게 반대라서 어렵긴 해요. 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오목해? 윗방향으로 오목합니다. 그러니까 오목 렌즈를 놓는다고 오목 거울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을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이 모양이 돼? 그 윗방향으로 놓아야죠. 오목 거울을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이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놓으면 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건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그냥 볼록으로 통일할게요. 볼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볼록하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래로 볼록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로 볼록한 거야? 대강 그냥 요 근방이 아래로 볼록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위로 볼록하다면은 어디까지를 아래로 볼록, 어디서부터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지 그 경계가 또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대강 한 요 정도쯤이 아래로 볼록이고 뭐 요 정도쯤이 위로 볼록이고 얘네들은 그냥 뭐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수학적이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이 오목과 볼록을 얘네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만 읽어보세요. 요 이그젬플 바로 위까지. 요 몇 달락이야? 대충 한 요 정도 한 페이지만 먼저 읽어봅시다. 뭔 말을 하는지 먼저 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마 처음에 읽었을 때 도통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웬 갑자기 직선? 읽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일단 저 윗단락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오목과 볼록의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반응이 없어. 자, 보세요. 그냥 3차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요 정도쯤부터 요 정도쯤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두 개 점을 그냥 선택해볼게요. 아무렇게나 두 개 점을. 그럼 뭐 대강 요렇게 한번 선택해볼까? 자, 선 이어봤을 때 어때요? 이 선보다 그 곡선,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죠. 자, 따르게 한번 두 개 조합을 잡아볼까요? 또 위에 있죠? 따르게 한번 잡아볼까요? 또 위에 있죠? 빠르게 잡아볼까요? 또 위에 있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또 위에 있죠?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또 위에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주어진 구간 속에서 여러 개의 점들을 잡았을 때, 두 개의 점을 딱 잡았을 때 선을 이어보면 언제나 그 선보다 이 그래프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진짜 근방에서 이렇게 잡더라도 역시 얘보다는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다 보면은 얘가 요렇게 되고 있는 중에 요렇게 그어진 거니까 언제나 얘보다 더 위쪽에 그래프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상태인 경우에 우리는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랑 똑같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얘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얘에서 어느 일정만큼 간 곳에서의 그 평균 변화율과 비교해봤을 때 언제나 그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얘랑 얘 사이를 이은 이 선의 평균 변화율과 비교해봤을 때 언제나 순간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누워버린다는 소리예요. 더 증가분이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더 증가분이 적어진다는 소리는 자, 도함수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분계수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소리야? 작아지고 있다는 소리야. 자, 다시 볼게요. 얘가 이 순간 변화율보다 더 누워버리면 이 그래프보다 이 평균 변화율이 더 작게 세팅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누워버린다고. 자, 증가분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증가분이라는 것은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미분계수가 감소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럼 미분계수가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가 감소? 미분계수가 증가?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도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도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자, 도함수가 감소된다. 도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쵸? 순간 변화율, 이 미분계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이 곧 도함수가 음의 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즉 무슨 함수가? 이계도 함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게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구나. 실제로 내가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점점점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다가 자, 이 구간에서는 어떤지 볼까요?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계도 함수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네, 플러스를 갖는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를 갖고 여기서는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를 가질 텐데 그럼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 중간에 반드시 뭘 지나겠어요? 0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렇죠? 0을 지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을 갖는 어느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직전 음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위로 볼록. 그 순간 직후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 곡률이 변하는 지점이다라고 해서 변한다, 곡률이 점, 변곡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 그것은 변곡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더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거 0보다 더 큰 상황이야? 더 작은 상황이야? 작은 상황.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지금 자꾸 입 밖으로 꺼내야 돼. 자, 이계도 함수가 어떤 상황? 이때는 더 큰 상황. 이때는 위로 볼록. 이때는 아래로 볼록. 이때는 변곡점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요 뒤에 307, 308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다. 이계도 함수가 0보다 더 작으면 얘는 위로 볼록한다. 역시 이것도 약간 좀 반대 느낌이죠. 0보다 크면 뭔가 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쵸?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보다 작으면 뭐가 작으면 아래로 볼록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한다고 좀 반대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때론 볼록보다는 오목을 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일까? 아무튼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오목,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위로 오목. 오목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그게 연결성이 있어 보이거든. 반대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목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면은 볼록이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원서에는 거의 대부분 오목으로 나와 있어요. 오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좀 처음에 내가 그거 보고서 되게 좀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꾸 이게 알면서도 헷갈려. 빠르게 보다 보니까. 아무튼 변곡점 얘기까지. 자, 그럼 한번 개념 쿡쿡에 있는 1번, 2번 오목과 볼록 조사하고 변곡점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예, 같이. 또 여러분들 처음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x 곱하기 2의 2x제곱입니다. y는 x 곱하기 2의 2x제곱.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오목볼록 따지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얘를 오케이, 미분. 자, 미분 한번 해보자. 자, 불러보세요. 왜 프라임 안 써줘? 프라임 1 곱하기 좋습니다. 2의 2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2x제곱 먼저 쓰고 곱하기 2.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x 플러스 1 2의 2x제곱 됐죠? 자,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y to 프라임. 자, 불러봅시다. 2 곱하기 2의 2x제곱. 또 요거 미분 안 했는데 여기다 곱하기 2 쓰지 마라. 은근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미분 때리는 거죠? 2의 2x제곱 곱하기 2.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얘 최종 정리 4x 플러스 2에다가 2 하니까 4x 플러스 4 맞죠? 계산 잘했지? 4x 플러스 2에다가 2 하니까 2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우리는 이계도 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조사하면 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언제나 다 양의 값 같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딱히. 우리는 이제 뭐에만 집중하면 돼? 이 친구에만 집중하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는 얘가 어떤 값을 가져요? 음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클 때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변곡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야?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줄어든다. 뭔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젠 드디어 반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오목과 볼록 따져볼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투에 비해서 그냥 귀찮음만 더 추가됐을 뿐이야. 뭐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미분했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 두 번에 걸쳐서 곱의 미분법, 뭐 목세 미분법 뭐 이런 것들처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미분을 해야 되는 혹은 항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런 상황들에 적응만 하시면 돼요. 다 해봤나요? 아직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y는 ln x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y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목셈미분 들어가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네, 여기 플러스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x 곱하기 2x.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하고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 실수한 거 없죠? 그럼 뭐 여기 밑에는 이 분모 부분은 어차피 뭐 0이 되고 뭐고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이 위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x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때가 변곡점일 거고요. 그 이전과 이후에 각각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얘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서는 음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바로 오목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 가운데에서는요?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요? 또 위로 볼록. 이렇게 된다라고 판정 내릴 수 있겠다. 변곡점 찾고 땅땅. 그다음에 오목볼록 판단. 자, 이해됐죠? 네. 별로 안 어렵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드디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312페이지부터 저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자주 읽으세요. 자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뭔 소리지?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꾸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풀이도 오늘 무슨장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 그 연산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한 번 보고 또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관련 있는 것들 한 번씩 보고 하면은 아, 요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매칭시키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차피 여러분한테 와닿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자꾸 이렇게 1대1 매칭시키면서 확인을 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우리 우간다 친구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가 뭐 얘기해봤자 뭐 유리수의 정의하고 뭐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해는 되겠죠. 근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고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놓쳐봐야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파악을 하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이그젬플을 그냥 바로 볼 겁니다. 몇 개를 그냥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 넘어갔어. 우리 314페이지 이그젬플 볼 거야. 예제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딱 최소 개념 코코까지 3개. 그 다음에 뭐 최대 예제 4번, 5번 한 요 정도쯤까지? 6번도 그냥 풀고 싶긴 한데 모르겠다. 시간 되는 거 한번 보고요. 자, 이그젬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보겠다고 했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보겠대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당연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원래는 도함수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2의 도함수까지 구해야 되니까 y', y2'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첫 스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감표라는 것을 그리게 될 건데 그 증감표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조금 공들여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y'.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마이너스 이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먼저 쓰는 거죠. 원래 얘는 그냥 2의 자체로 퉁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속립은 한다.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쵸? 그냥 이 친구 미분해가지고 쓰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냥 이대로 냅둘게요. 굳이 뭐 마이너스 2x, 2에 뭐 이렇게 안 쓰고. 자,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얘 미분, 얘 그대로. 그다음 더하기, 얘 그대로, 얘 미분.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끝날 거야? 얘 미분해야 되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2x 에다가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마이너스 2x. 그게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쓴 겁니다.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어떻게 해야 돼 또?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그럼 묶어줘야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나왔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가로. 자, 이 친구 뭐야? 4x제곱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중요하게 체크. 우리는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이 중요해요? 0이 되는 순간이 중요하지. 그게 어떤 순간이야? 어차피 얘는 0 안 돼요. 뭐 x가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얘는 뭐 0이 될 수가 없죠. 얘가 0이 되는 순간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게 언제야? 0. 그래서 일단 0 하나 후보 잡습니다. 증감표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x의 값이 0인 순간 그때 f랑 f', f2' 이렇게 세 개의 칸을 쓰는 게 원칙인데 굳이 함수값 몇 다 쓰지 마세요. 칸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f'과 f2' 얘네 두 개만 조사하세요.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그래프 그릴 때 찍으시면 되잖아. 그치? 이 친구는 다 쓰지 않았어요? 그쵸? f', f2', f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그럼 f'이 x가 0일 때 얘는 0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0이라고 살포시 써줍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 값이 0이 되는 순간이에요. 4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x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원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자, 그때 f'의 값이 무엇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쵸?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얘네가 0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 F2'이 0이라는 값을 가질 때 어떤 값을 갖는지 빠르게 체킹. 어떤 값을 갖습니까? 자, 여기 0 바로 대입해보세요. 그럼 얘는 뭐야? 1.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친구는 음의 값을 갖는 거야. 맞나요? 네. 그 다음 이쪽이랑 이쪽에서는 당연히 플러스를 갖겠죠. 우리는 4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점점 F'이 커지고 있다가 변곡점 가졌다가 F'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0을 갖다가 더 작아지다가 변곡점 갔다가 F' 값이 점점 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느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변곡점 두 개를 땅땅 갖고 그 전에 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쭉 하고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을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위로 블록으로 쓱 하고 바뀌어요. 그 다음 또 변곡점 지나고 나서는 아래로 블록으로 쓱 하고 떨어집니다. 대강 머릿속으로 느낌 오시나요?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다시 바뀌면서 마무리. 뭔가 이렇게 좀 동산 모양 같은 거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착 들죠. 그렇죠? 실제로 이 프라임을 조사해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를 조사하면 얘는 어차피 당연히 플러스 나오겠죠. 이 친구는 뭐예요? 대입해봐. 우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우린 지금 이것만 따지고 싶은 거야. 어때요? 플러스지, 그치? 그 다음 2분의 루트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근데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이계도 함수의 값이 여기를 지나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얘가 이계도 함수의 값이 감소하고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라서 도함수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0이 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음의 어떤 값을 가질 것이고 얘는 양의 어떤 값을 가질 것이라는 거 뭐 분명한 사실이기는 했었을 거야. 반대로 양의 부호까지 어떤 양수를 가졌어야 감소하다가 0이 되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얘가 계속 어떻게 돼? 0을 가졌다가 감소를 하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순간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동상 그리고서 내려가겠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0에서의 F' 0 극 대값을 가는 순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어떤 그릴 공간이 없네. 여기 살짝 이 부분에다가 그림 그릴게요. 자, 0이라는 곳에서 얘는 어떤 함수값을 가져요?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함수값들 포인트를 찍으려면 찍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곱하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면 어디야? 2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이 루트 2지. 근데 그것의 역수인 거니까 대략 루트 2.71에다가 역수.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보다 작은 어떤 값이겠죠. 그 다음 이 친구도 또 똑같아. 대입해 보시면은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위로 블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하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하는 모양새로 될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에서 X축에 안 부딪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물론 지금 이 증간표만 가지고서는 이게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프이기는 해. 그치? 자, 그런데 이 아이 생김새를 보세요. 이 아이의 생김새를 봐. 얘가 0을 가질 수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이지. 그럼 하향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점근선 마냥 그리고 갔었던 거야.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넘어와. 그렇게 해서 친구에서 근데 6번 요 6번 포인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친구가 점점점 0에 근접한다라는 사실을 적용시켜서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 첫 번째 문제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사전에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네가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향 돌파하듯이 그림을 그렸다가 봤는데 아니야. 점근성이 있다는 식으로 나와. 그래서 6번 딱 보고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하고서 쓱쓱쓱 지우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겠죠? 네. 자, 그다음 개념 콕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콕콕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가 있나? 아니죠? y는 x제곱 플러스 1 분의 x. 자, y 프라임부터 계산해 봅시다. y 프라임 뭐예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얘 미분 얘 그대로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빼기 얘 그대로 그쵸? 얘 그대로 얘 미분 하니까 2x 제곱. 편의상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 이 분자 부분이 어떻게 되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적어가요. 1 혹은 마이너스 1. 0이 되는 포인트. 좀 이따 사용할 거니까. 자, y2 프라임은 자, 이것도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1의 이번엔 4제곱이 되겠죠. 분모가 커지는 건 사실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다만 미분할 때 조금 짜증나긴 하겠지만 얘 미분 얘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하고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이 친구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하고 얘를 미분. 자, 불러봐봐. 2 x제곱 플러스 1 그렇지. 뒷골 땡긴다 라고 생각을 하려던 차례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약분 때려주면 조금이나마 간단해지죠? 그래서 분자 부분 마이너스 2x 바로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는 내가 아까 이거 플러스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말았었는데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좀 아니다. 그냥 쓰자. 괜히 또 헷갈려. 자, 하다 보면 이제 요거 없어지고 요거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바꿔볼게. 요거 이제 플러스로 요거 이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부분엔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쓰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네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자, 그럼 x가 언제일 때가 결국 후보인 거야? 0일 때랑 뿔마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아니다 반대로 했네요. 그냥 루트 3 미안해. 루트 3 그렇죠? x제곱은 3민 상황이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값은 총 몇 가지? 5가지인 거야. 5가지. 네, 그대로 갑니다. 요거 불필요한 것들만 좀 지우고 컴팩트하게 좀 쓸게요. 요거 싹 다 지우고 얘만 이제 위에다 옮겨 적고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분의 2x 괄호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지운다. 우리 이거 진간표 써야 돼가지고. 분모가 4제곱이 맞아요. 세제곱. 네, 오케이. 미안. 아까 우리 하나 약분했지? 분모는 근데 뭐 딱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가지고. 자, 이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 5개의 값들이었죠? 쭉 적어봅니다. 자, 순서대로. 일단 0 기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0 1 루트 3. 자,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얘가 f 프라임이 0을 가져. 그래서 얘는 0 0
사실 근데 여기서 센스 있게 아이 뭐 그냥 뭐 f 프라임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마뿔 마니까 이쪽 부분에서 마뿔 마 이렇게 해서 대강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자, 오목볼록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0 뿔마 루트 3. 자, 여기서 지금 이계도함수는 전부 다 0 0 0이라는 값을 갖죠. 실제로 아까 요 녀석 생긴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0,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부분 보시면은 얘 기준으로 얘 사이 어떤 값을 가져요? 이계도함수가 플러스 같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같고요. 여기서는 또 플러스를 갖죠. 아,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목볼록까지 전부 다 완전 깔끔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일단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고개를 숙이겠죠? 일단 이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했다가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했다가 여기서는 또 위로 볼록 했다가 아래로 볼록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 살짝 지우고 0이라는 것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봤을 때 얘는 0이야.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는 음수, 양수, 음수로 나타날 거라고 여기서 기대가 되는데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에서 요 사이에서는 증가, 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사이, 아니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감소 하듯이 그림을 그릴 거야. 점점 뭔가 줄어들 거야. 줄어들 거고 여기서는 늘어날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또 줄어들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긴 할 건데 그게 얘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감소, 증가, 감소를 할 건데 결국 일단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부터 좀 함수값부터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인 지점은 얼마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한 요 정도쯤. 그 다음 1인 지점은 2분의 1. 2분의 1은 한 요 정도쯤. 여기 포인트를 찍고 여기선 증가를 하니까 대강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계도함수가 플러스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하게끔 증가를 해. 아, 대강 이런 느낌으로 증가를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때는 어때요?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감소야. 떨어지긴 떨어져. 근데 지금 어떻게 떨어져? 어떤 느낌으로 떨어져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됐다가? 위로 볼록하게 떨어졌다가 루트 3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 어딘가에서부터는, 여기 어딘가에서부터는 아래로 볼록하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위로 볼록하게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하게 떨어질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루트 3까지는 어떤 상태예요? 감소하고 있는 감소. 그쵸. 감소 맞죠? 이렇게 갈 테니까.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에서는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끔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이게 아래로 볼록하게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자, 요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하게 감소한다 이거야. 위로 볼록하게 감소한다는 건 요런 느낌으로 감소한다는 거지, 그치? 물론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고 점근선처럼 생각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약간 상향 돌파듯이 하향 돌파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당연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슬쩍 한번 보면은 x가 무한으로 쫙 커졌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얘가 압도적으로 확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 어디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실제로 x가 0이 아닌 이상 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향 돌파가 되겠어?
상향 돌파가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근선 느낌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요것도 점근선 느낌으로 이렇게 오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상세한 함수값들도 너가 툭툭툭 찍어보면서 아, 요 정도 위치에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요 정도에서 꺾이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겠죠. 이해됐죠? 좀 차이가 많네 이 친구야. 그래서 대강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자, 일단 두 번째 개념 꼭 봅시다. 2번. y는 x 플러스 2 코사인 x. 왜? 빨리 보내달라는 눈빛이네.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요거까지만 할게, 그러면. 그래서 별말 안 했다. 그럼 하나만 더 하자. 저 예제 4번까지만. 알았어. 자. 말하면서 그림까지 그리니까 멀티가 안 돼가지고 너무 헷갈리네. 내가 보면서 헷갈려. 부호 같은 거 보면서. 자, x 플러스 2 코사인 x. 자, y는 x 플러스 2 코사인 x. 자, y 프라임 봅시다. y 프라임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사인 x. 그다음 y2 프라임은 네, 마이너스 2 코사인 x. 되게 심플하다, 그치? 응,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첫 번째 y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어떤 부분에 있어요? 이 지금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결국 이 단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쓱 해서 여기까지, 쓱 해서 여기까지. 어쨌든 사인이 2분의 1인 지점은 여기는 요 지점 아닙니까?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 그 다음 6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 지점이 선택이 되겠고요. 자,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쓱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그럼 증감표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x.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쓱 가서 0 한번 찍고, 0 없었죠. 0은 없었고,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가서 2분의 파이, 그 다음 더 가서 6분의 5파이. 네. 우리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F'은 어디에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에서 일단 0과 0을 만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 왼쪽 오른쪽에서 간단하게나마 얘네들의 부호를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구간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1에서 이걸 빼는데 2분의 1보다 더 작은 놈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0과 0 사이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요 값에 가는 지점이죠. 요 값에 가는 지점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까지는 또 플러스라는 값을 가진 거야. 대강 우리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걸 알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 그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F2'이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2'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에서 얘가 0과 0을 가져요. 그 다음 6분의 파이에서는 어떤 값을 갖습니까? 음의 값을 갖죠, 당연히. 네, 음의 값을 갖고요. 뭐 당연히 6분의 5파이에서도 뭐 음의 값을 가질 겁니다. 계속 이제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얘가 보세요.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에서 0을 갖고 여기서는 플러스를 갖죠. 미안해. 플러스. 여기서 또 끊기잖아. 여기가 이제 플러스를 갖고 플러스 0 마이너스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증가하긴 증가,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올라가는 걸로?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게끔 증가하는 걸로. 이게 지금 요런 상태로 되는구나. 요런 느낌으로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극값을 갖는데 이계도함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이게 지금 극대를 갖고 있는 상황.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까 눈대중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얘 변곡점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어떤 상황?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상황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극값들부터 먼저 찍어놓고 갑시다. 그래프는 이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1 파이, 그 다음 여기가 6분의 5 파이. 자, 6분의 파이랑 6분의 5 파이, 6분의 1 파이랑 6분의 5 파이가 각각 우리가 이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점이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파이 대입하시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 에다가 2를 곱하니까 루트 3 에다가 x에다가 똑같이 6분의 파이를 곱하니까 대략 얼마야? 파이가 한 3 정도쯤 되는 값이잖아. 그치? 대략 2분의 1에다가 이제 루트 3을 더하는 값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루트 3 더한 거. 대략 따지면은 한 2점 얼마 정도쯤 되는 값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라고 예상되는 곳에 점을 뽕 하고 찍습니다. 6분의 5파이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6분의 5파이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다음 거기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6분의 5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3 곱하기 그냥 6분의 5 하면 되는 거거든? 대강? 그럼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한 2.5 정도쯤 되는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쯤 하면 되니까 대충 어때요? 제보다는 일단 조금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대충 조금 작은 곳에서 점 찍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디테일은 여기 이제 다른 친구들이 감당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어떻게? 아래로 블록하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변곡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블록하게 꺾인다. 대강 요런 느낌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 그 다음 2분의 파이까지는 또 위로 블록하게끔 됐다가 여기 너무 또 많이 떨어졌다. 위로 블록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블록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뿅 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그치? 대강 요런 느낌. 비슷하게 그렸냐? 여기 너무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함수값 같은 거 신경을 안 썼잖아.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서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의 막 함수값을 조사해 본다든지 마이너스 파이일 때 함수값을 조사해 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요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질지 더 밑으로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차이점은 거기에 있었잖아. 그치? 얘가 좀 위에서 요 부분까지는 좀 비슷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조금만 떨어질지 더 많이 떨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함수값들을 조사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프라임과 투 프라임 가지고 대강의 이 그래프의 오목블록과 이 증가감소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것들을 잘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증감표라고 불리는 요 표만 잘 그리고 요것만 잘 해석해서 옮겨다 적으시면 되겠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할 거 없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이 미분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니까. 근데 저기 예제 6번은 좀 보고 싶었는데. 이거 잠깐만 보고 갈까? 이것만 하고 갈게. 이것만. 자, 우간다 친구들이 원할 수도 있잖아. 자, 일단 다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다 친구간 b부터 2까지에서 함수 fx는 두 개의 극값을 갖는다. 이거 지금 f'x거든요. f'x인데 지금 b부터 2까지에서 극값 두 개 같나요? 저 D에서만 갔잖아. D에서만 한 개 갔죠. 네, 요거 기억은 아니야. 자, A부터 F까지에서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은 두 개다. 자, 변곡점이라는 게 뭐예요? 변곡점. 이계도함수가 0을 갖는 지점이
인데 이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 요게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거,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는 걸로 바뀌는 순간 그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계도함수가 무조건 0을 갖는다고 해서 전부 다 변곡점인 것은 아닌 거겠죠, 그렇죠? 위로 볼록하다가 똑같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y는 x 4제곱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y는 x 4제곱. 그럼 그거 미분하면 뭐야? 4x 세제곱. 또 미분하면 12x 제곱이야. 그럼 요거는 x가 얼마일 때 이계도함수가 0에 가죠? 0일 때, 그쵸? 근데 이 y는 x 4제곱 그래프 그려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가 결국엔 0을 갖기는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부가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즉 도함수를 감소시켰다가 감소시키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감소시켰다가 증가시키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로서 봤을 때는 0을 갖는 것 좌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하향돌파 혹은 상향돌파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상황은 결국 도함수의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계도함수가 0을 가졌을 때는 도함수의 그래프상 극값을 갖는 순간인 거지. 얘가 만약에 증가를 하다가, 즉 이계도함수가 어떤 값이야? 플러스 값이지.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계도함수는 플러스 값이지. 감소해버리면 어때요?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돼. 아, 요거 괜찮다. 근데 도함수가 점점 자, 이 집 뭐 하고 있어? 도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도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가 그대로 증가를 해버리면 그거는 변곡점이 아닌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계도함수의 값이 플러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찾아보세요. 여기서 A서부터 F까지라고 했죠. 일단 후보가 누가 있어요? 후보.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어떤 지점에 있어? B, 그리고 또 0, 또 C, 또 2. 그래서 문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역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니은은 일단 동그라미.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망하는 거야?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야. 이런 망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F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그래프상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그 값이라고 안 하듯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자, D급 봅시다. A부터 F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은 ft이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A서부터 지금 그래프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함수값 자체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A부터 0까지 계속 증가해요. 0부터 D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D부터 F까지 떨어지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D에서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D가 또 동그라미. 이해됐어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 알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뭐 예습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 프린트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서 하시면 되겠다. 오늘 끝. 프린트